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4년간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경찰청의 조사 결과가 나왔죠.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가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했는데요. 더욱 문제는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불법 촬영이 이제 학교 내부에까지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관련 내용 이슈토크에서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계창 안동대 문화산업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른바 몰카 범죄로 불리는 불법 촬영이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 경북 내에서 발생한 사건들부터 짚어보죠. 네, 이거 사건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참 이게 아니 좋은 얘기를 좀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네. 정리한다는 게 좀 기분이 좀 먼저 이 대구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이제 지하철 내려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네. 이 에스컬레이터 쪽에 이제 각도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 여성들의 이제 속 부분을 이렇게 이제 그 카메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무려 76회를 촬영했던 그 이 젊은 20대 A 씨가였습니다. 네. 이제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죠. 예. 뭐 횟수가 너무 심하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여성 경찰들로만 구성이 된 제9 기동 대대를 만들어서 네.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 환승 센터 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지금 이제 적발을 하거나 이제 감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7월 20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8월 15일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소방관이 이제 이 사건을 하나 또 저지른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경북 지역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그곳에 여자 화장실에 이 그야말로 몰카를 설치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때가 한참 코로나가 심각해져서 대구 경북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 시기에 정말 국민들로부터는 그 소방관들이 이 환자들을 이송하고 날밤을 새우고 말이죠. 정말 우리 국민들도 영웅으로 이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럴만 하죠. 네.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그 기간에 이 소방관은 그러한 그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더욱더 이제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수사 결과가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는데 맨 그 시기에 대구의 그 코로나 거점 병원으로 활동을 했던 그 계명대 대구 동산병원에서도 여자 화장실에 그러한 상황에 또 이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말도 안 되는 여성 샤워실 내부에 몰카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교사가 네. 학교 교사가 이제 여자 화장실에 이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제 적발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네. 전국 뉴스가 됐었어요. 이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정말 정말 근절책을 찾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대구 경북 내에서 알게 모르게 몰카 범죄가 연이어 발생을 했고 특히 지금 말씀해주신 경남 지역에서 교사들이 몰카를 설치했다는 것이 네.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이 때문에 대구 경북 역시 교육 당국의 전수조사가 있었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정말 선생님들 존경하잖아요. 근데 네. 많은 선생님들이 훌륭하신데 이 몇 분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매도를 극소수. 네. 당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네. 현직 교사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서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문제가 되자 교육부에서는 불법 카메라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대구 경북에서는 초중 고교에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이제 실시를 한 거죠. 이때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되었거나 했을 때는 수사 의뢰를 하고 또 가해자가 있을 때는 징계를 하는 후속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경상북도 교육청은 2018년도부터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지역교육지원청에 배치를 해서 이제 학교에다 임대를 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대응을 잘 해왔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도내 여자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는 교내 초, 중, 그다음 특수고등학교 또 그리고 현재 점검을 하지 못한 학교를 순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근절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런 전수조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긴급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불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불시해서 찾아내서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긴급 전수조사하겠다고 사전에 예고를 하면 네. 그럼 이 범죄를 저지르고 또 이 나쁜 사람들이 어디엔가 설치해놓은 사람한테 그 빨리 철수하라고 사전 예고하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옛날 영화 제목 무슨 친절한 금자씨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야말로 불시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이제 또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이제 교육청 이제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학부모 또는 이제 또 특히 이제 여성 교사들에게 이제 안심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다, 이렇게 조사도 한다. 그래서 뭐 공표를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는데 네. 사실은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전수 조사를 해서 이제 드러난 대로 그 처벌을 하고 어쨌든간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예. 듣고 보니까 좀 허술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를 제외한 대구에서 몰카 범죄 건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도 좀 주목해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좀 우리 정신 문화가 강한 곳인데 뭐 이런 곳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대구에서 발생한 몰래카메라 범죄 건수는 2018년에는 197건, 2019년에는 221건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 제출한 4년간 전국 학교 범죄 현황은 451건인데 이걸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면은 부산은 2015년에는 3건, 2018년에 7건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러나 네. 대구는 31건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높아요. 정말 가장 적어야 될 도시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런 카메라를 이용한 범죄자 연령대가 19세 미만 20대가 많은 점을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증가폭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훨씬 높아지고 있는 이러한 추세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19세 미만의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411명이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855명, 2배나 껑충 뛰어버렸죠. 또 20대는 2015년에는 1,550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2,041명, 2,000명이 넘어서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20대는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좀 주목을 해서 19세 미만 20대 청소년들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좀 이런 모범을 보여야 되는 교육계에서도 몰카 범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이 충격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비위로 좀 징계를 받은 교원 중에는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그럼요. 많습니다. 먼저 이제 그 앞 사건부터 얘기하면서 이제 그 통계를 좀 얘기를 하면 네. 먼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대응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네. 법률적 판단이 늦다는. 예를 들면 4년 전에 대구의 그 고등학교의 기숙사에 이 몰카를 불법 촬영을 한 4명의 학생이 네. 있었는데 네. 검찰이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판결이 떨어진 건 최근에 떨어졌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선고는 받았는데 네. 이제 법률적 판단 결과가 너무 늦다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교사라든지 교수와 같은 이제 교단에 있는 분들이 이 통계를 보면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686명이 네. 성비위, 그러니까 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뭐 이런 걸 성비위라 그러는데 성비위와 관련된 이제 범죄. 이 중에 40%는 그냥 경징계, 뭐 주의라든지 뭐 이런 정도. 그리고 여전히 아직 교단 남아 있는 거죠. 애들 가르치고 막 하고 네.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너무 지금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굉장히 미약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공 교수께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 이제 몰카 탐지기를 다 이제 지급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또 잘 활용해서 그 탐지기를 가지고 찾아내고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들은 그 몰카 탐지기 지급 받아 놓고도 한 번도 이용을 해본 적이 없는 학교도 많아요. 네. 여기 이제 그대로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 단위에서의 노력 그리고 이제 이 법률적인 이 판단이 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지금 기 교수께서 언급하신 단체 불법 촬영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사건에 좀 주목해보죠. 이것이 처벌 선고가 4년 만에 이뤄진 거잖아요. 좀 짚어주시죠. 4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네. 좀 빨리빨리 결정했으면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효과를 가져올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네. 집단 불법 촬영 사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 참여한 4명의 대학생들이 모두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내용인데요. 네. 이들 4명은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재판 결과 받을 땐 대학 2016년도 1월 2월경에 기숙사 탈의실에다가 네. 이제 불법 촬영 장치를 이제 설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해 남학생들이 기숙사에 이러는 것을 설치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세상 위로 올라나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처벌을 했는데 A 씨는 징역 1년 4개월, B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그다음 C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D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금 항소한 상태에 있어요. 네. 그래서 수차례 범행을 했고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엄벌을 한 이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성폭력 프로그램 수강 이수를 40시간 또 하도록 했고 또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취업 제한을 3년이나 이제 걸쳤어요. 그러나 이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한 번도 좀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대두되는데 하루 빨리 근절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4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겨우 1심 판결을 예, 마무리 그렇죠. 지었다는 게 좀 아쉬운 대목이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지난해 말에는 또 수성구에서 학원 교사의 불법 촬영 범죄가 있었고 이것이 최근 상고심 판결이 있었다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뭐 결과론적으로 이제 8년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네. 과정을 좀 보면은요. 네. 이 사건 대구에서 꽤 유명했습니다. 네. 그 수성구에 이제 그게 또 워낙 이제 학원가들이 밀집해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이제 소위 뭐 강남 8학군, 대구의 강남 8학군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에요. 거기. 네. 거기에 이제 대학도 꽤 인지도 있는 우리나라의 서울적 대학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또 가지고 있는 이름하에 이제 뭐 스타 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이제 38세인데 이 사람의 범죄는 그야말로 뭐 정말 경악할 정도였습니다. 먼저 이제 사건의 그 재판의 경관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옛날에도 사건을 저질러서 죄를 저질러서 두 가지 사건 각각의 4년과 3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재판부가 두 개 사건을 병합을 한 겁니다. 동일인에 의한 두 개 사건이니까 각각의 사건이니까 네. 병합을 해서 이제 판결을 내린 게 이제 징역 이제 8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80시간 동안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5년 동안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곳에는 이제 취업이 불가하도록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은 네. 무려 10여 명의 여성과의 이 성관계를 하면서 그 영상을 촬영을 한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본인 집에 하드웨어 이제 그 컴퓨터에 보관해 놓고 있던 걸 자기 집에 이제 왔는 그 많은 여성 중에 한 명이겠죠. 어쨌든 뭐 드나들었겠죠. 그 중에 한 명의 여성이 우연히 컴퓨터를 보고 그 사람 네. 컴퓨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제 신고를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양이 무려 영화 400편 정도의 900기가바이트 정도의 네. 이런 그 동영상 여성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된 거죠. 네. 그리고 숫자가요 무려 30여 명입니다. 그 네. 여성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여성들이 그 중에 한 분은 이게 또만 노출이 되고 유포시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비관을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재판부가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라고 해서 이제 근데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 왜 8년입니까? 이해되세요 이거? 무려 30명을 이렇게 해놓고 네. 이거 너무 약해요. 네. 이렇게 지하철 등 공공 장소를 넘어서 학원가 그리고 학교 내부에까지 번진 몰카 범죄 이쯤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국대 행정경찰 공공학부 이승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교수님 우선 불법 촬영 범죄 이른바 몰카 범죄가 학교의 내에까지 침범한 데 대해서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 주시죠. 과거의 이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범죄를 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요소라든지 또 경제적인 이런 요소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였으나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스마트폰 같이 쉽게 촬영이 가능해진
해지면서 이제 학교 내에서도 이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법 촬영 범죄자의 심리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성범죄자의 심리는 그 보통 사람과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종의 뭐 성격 이상이나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뭐 우리는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아도취 성격 이상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고 자기 자신에게 심취하여 고착되어서 자신의 만족, 야망, 이기적인 특성이나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불법 촬영 같은 이런 성범죄를 일으킨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왜곡된 가치관과 성에 대한 인지관행의 문제 이런 것들 또한 이러한 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억제하는 방법을 수용하고 거기에 받아들이고 있지만 성범죄 가해자, 그러니까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일탈적이고 위법적인 활동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타인이 있게 되는 그런 피해보다는 본인이 가지게 될 그 욕구에 대한 만족이 더 강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서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덧붙여 주시죠. 최근에 2020년에 법무부에서 이 성범죄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를 확인해 보면 불법 촬영 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그리고 대범률이 75%에 이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반증은 말 그대로 불법 촬영 범죄를 하더라도 처벌을 많이 하지 않고 교정을 통해서 왜곡된 성인지 같은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데 그게 현재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불법 촬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왜곡된 성인지 같은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교육을 제대로 실시를 해야 되겠죠. 근데 현재 높은 재범률을 보시면은 그 교육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조치라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국대 행정경찰 공공학부 이승현 교수였습니다. 경찰 당국도 이렇게 근절 대책을 내놓곤 있지만 눈에 띄는 묘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그 동부 경찰서에서 몰카를 방지할 수 있는 카드를 네. 보급을 해서 상당히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얀 점 카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신용카드 있죠. 네. 신용카드 크기의 빨간색 셀로판 필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리가 뭐냐면은 카메라 렌즈는 빛이 반사가 되면은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네. 빛의 반사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그 카드를 휴대전화 카메라 위에 딱 올려놓고 그 프레시를 킨 상태에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를 하면은 몰래 카메라가 숨어 있으면 거기에서 흰 점이 반짝반짝거리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몰래 카메라는 일반인들이 육안으로는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중에서도 보면은 안심 패치라고 작은 그 붉은색 셀로판 그 필름을 팔아요. 네. 가격도 2,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은 일반인 누구나도 좀 몰래 카메라로부터 방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구 지역 최초로 300매를 한국감정원이라든가 폴리텍 대학, 동구청, 그다음에 청소년 경찰학교 등 6개 기관에 시범적으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만약에 몰래 카메라가 좀 의심이 되면은 시청이라든가 경찰서에 가면은 몰래 카메라 탐지기를 대여를 해줍니다. 네. 그걸 빌려서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마냥 행정의 감시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몰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우리도 좀 고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최종 의견 덧붙여 주시죠. 교수께서. 저는 뭐 앞서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습니다만 먼저 이 재판부 이 판사들의 처벌 그 수위를 네. 완전히 좀 올려야 된다 판사들이. 아까 같은 경우 대구 스타 강사 그 38세 8년 선고했잖아요. 네. 38세 8년이면 40대 나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미국 같으면 70년 80년 100년 때리잖아요. 상징적이지만 완전히 인생 끝내게 만드는 네. 그런 저는 강력한 저는 이 양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은 사후에 뭐를 해결하려 그러지 말고 이미 터져버렸잖아요. 그럼 상처를 다 입어버렸어요. 사전에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19세 미만 20대의 범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이 성인지 교육 이런 것이 좀 철저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예방 교육이 많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돼야만 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최종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